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나무위키 뜯어보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주도 대왕갈치 해체슈 마냥 문장 하나하나 쏙쏙 발라서 뜯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직접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문단은 중환자의 진료대기 시간은 긴 편에 속한다입니다. 개소리일까요? 제가 가져오는 이유가 개소리를 까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개소리입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정지시켜놓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위키 글쓴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진료대기 시간 관련 통계, 두 번째가 치료 가능 사망률과 예방 가능 사망률, 세 번째가 응급의료 관련 진료 현황입니다. 역시 언뜻 보면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개소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과연 이게 다 맞는 말일까요? 바로 지금 국밥마냥 든든한 헬스 에러 글랜스를 안 볼 수가 없겠죠. WHO에서 발간한 헬스 에러 글랜스는 백내장 수술, 인공엉덩관절 치환술, 인공무릎관절 치환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규 수술까지 걸리는 수술대기 시간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저 통계를 제시할 때 한국은 너무 빨라서 저 통계에 포함되면 통계가 왜곡된다. 그래서 OECD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수술대기 시간은 매우 짧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우리 글쓴이 친구가 하는 말처럼 완전 틀려먹은 말은 아닙니다만 왜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지표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지표가 두 단계로 제시되어 있는데 1단계는 전문의 진료를 보기까지 3달 이상이 걸린 비율, 2단계는 전문의 진료를 본 후 수술대기 명단에 있다가 실제로 수술을 받기까지 걸린 일수의 중위값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의의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서 전문의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수술대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OECD 평균으로는 전문의 진료를 보기까지 3달 이상이 걸린 사람이 백내장 수술에서 42%, 인공엉덩관절 치환술에서 58%, 인공무릎관절 치환술에서 67%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3달 넘게 기다려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에 가장 빠른 국가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백내장은 47일, 인공엉덩관절 치환술은 74일, 인공무릎관절 치환술은 92일 만에야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위키 글쓴이 친구가 인용한 논문도 헬스 에러 글랜스와 유사하게 두 단계 지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친구는 논문을 제시하면서 왜 이런 다양한 질환의 수술대기 시간은 얘기 안 하면서 어딜 백내장 하나만 가지고 수술대기 시간이 짧다고 선동하려 드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두 가지입니다. 왜 헬스 에러 글랜스와 저 논문에서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사할까? 그리고 왜 한국은 저 논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 그 해답은 OECD 헬스 워킹 페이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OECD에서 정규 수술의 진료대기 시간이라는 통계 지표를 만들기 위해 2000년대 초반에 진행한 사전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에서 진료대기 시간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국가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국가 사이의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환자 수용 역량,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의 유무, 게이트키퍼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의가 게이트키퍼로 존재하고 인두제, 봉급제, 포괄수가제와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지불제도를 가지는 경우에 수술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OECD에서 정규 수술 대기 시간 지표를 만든 이유는 구조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술대기 시간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 지표 자체가 일반이라는 게이트키퍼를 통과하여 전문의 진료라는 게이트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게이트를 통과한 후 실제로 수술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 민영의료체계 등의 지불제도를 가지는 국가에서는 지표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이트키퍼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라는 게이트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게이트를 통과한 후에도 행위별 수가제, 민영의료체계 하에서는 빠르게 많은 수술을 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술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OECD 헬스 페이퍼에서는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을 이러한 국가로 분류합니다. OECD 통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글쓴이가 인용한 논문에서도 사용된 여러 질환들에 대한 수술대기 시간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 항목을 열어보면 미국, 일본, 스위스 같이 수술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들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아예 통계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게이트키핑 기능이 없어 전문의 진료를 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행위별 수까지 하에서 검사 및 처치를 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술 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정리하자면 헬스 에러 글랜스도, OECD 통계도, 나무위키 글쓴이 친구가 인용한 논문도 정규 수술 대기 시간이라는 지표를 통해 게이트키퍼와 의료 이용 억제기가 있는 국가, 즉 애초에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들에서의 의료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미국, 일본, 스위스 그리고 한국과 같이 구조적으로 수술 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와는 상관없는 자료들인 것이죠. 지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나라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보려고 만든 지표를 여러 질환들 쓰여 있다고 근거랍시고 가져오는 건 본인이 그 지표의 배경과 의도를 전혀 이해 못했다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좋다고 가져오고 있으니 참. 심지어 인용한 논문에 있는 그래프만이라도 읽어봤으면 우리나라는 집 앞 의원에도 앉아있는 전문의를 보는데 왜 3개월이나 걸리는지, 또 자료에 나와 있는 국가들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왜 몇십일에서 몇백일까지 걸리는지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 질환들에 대한 논문이겠거니 하고 가져온 거면 논문을 읽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 친구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요. 또한 여러 선생님들이 통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OECD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시는데 물론 우리나라 데이터를 넣으면 왜곡이 일어나기야 하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냥 애초에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무위키 글쓴이 친구가 위암을 언급했으니 암 치료 관련해서 2단계 지표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빅5라고 할지라도 약 70% 정도는 한 달 이내로 전문의 초진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95% 이상이 한 달 이내로 전문의 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빅5조차도 30% 정도에서는 일주일 이내로, 그 외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80% 정도가 일주일 이내로 전문의 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 초진 3달 운운하는 OECD 지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진단 후 실제로 수술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사에 나와 있는 수술 대기 시간이 한 달이 넘는 위암 환자분들이 37%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한 달 이내에 수술 받은 환자분들이 63%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사에 인용된 논문에서도 직장대장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모두에서 약 60에서 80%의 환자분들이 진단 한 달 이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약 30에서 50%의 환자분들은 진단 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OECD 통계나 논문처럼 중위값을 계산해보면 모두 1에서 4주로 같습니다. 그럼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분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나무위키 글쓴이 친구가 인용한 기사에도, 기사가 인용한 논문에도 공통적으로 그 원인을 빅5 쏠림 현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빅5 외의 병원으로 시야를 넓힌다면 수술 대기 시간은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지역 내 완결 의료 전달 체계와 게이트키핑이 무너져 모두 다 서울로 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지 의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OECD 수술 대기 시간 통계의 대상도 아니지만 이런 데이터가 통계에 포함되면 왜곡이 일어나긴 하겠죠. 서울대학교 졸업생 중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학과가 동양사학과인 것처럼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진료대기 시간이 짧다는 사례로 백내장만을 가져오는 것은 선동이다. 이라고 글쓴이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OECD 통계와 논문에서는 여러 질환의 수술 대기 시간을 비교하는데 한국은 그런 자료도 없이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우기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선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OECD 통계와 논문의 작성 배경과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조차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씨부리는 것입니다. OECD가 이미 한국은 여러 비응급 수술 질환에 대한 수술 대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OECD 통계와 해당 논문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은 관련 자료가 없다면서 외국은 이렇게 한다고 해당 논문을 인용한다는 건 오히려 한국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이죠. 또한 암수술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 초진도 실제 수술을 받기까지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빅5 쏠림 현상, 즉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문의 초진까지 3달, 수술까지 한 달에서 3달까지 걸리는 OECD 평균 의료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번 나무위키 뜯어먹기의 시사점은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의사유인 수요 같은 행위별 수과제의 태생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국민들은 좋은 의료 접근성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과제를 포기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빅5 쏠림 현상같이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의료개혁이고 나발이고 정부는 우리의 미래 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국민들의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랍시고 하는 짓거리들은 의미도 없는 개삽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도 있고요. 그 개삽질의 청구서는 우리 2030 세대들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나무위키 글쓴이 친구는 논문이나 통계를 인용할 거면 원문 정도는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나무위키라고 해도 그래도 명색이 위키인데 레퍼런스를 개똥같이 달아놓고 뇌피셜로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나무위키 끄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영상 처음에서 나무위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3개라며? 한 개만 한 것 아닌가? 네 정답입니다. 분량 조절 대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3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알고리즘을 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에 더해서 따뜻한 댓글들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이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